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던 그들. 24, 혈혈단신으로 북녘 땅을 떠나온 송해. 고향 땅을 떠나 어느덧 60여 년 타향살이. 늘 환한 모습으로 시청자를 즐겁게 해줬는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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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의 남자 송해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에게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잊게 해준 32년 장수 프로 전국 노래자랑.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으로 시청자와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날. 하지만 그에게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야만 했던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인민군들이 밀려갈 때 또 따라가고 또 밤에 약탈하러 나가면 쫓겨나고. 역사의 상징인 송해가 전하는 6.25 전쟁의 아물지 않은 상처. 하나만 조금 해주시면.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꼬맨들 잊으리요. 그때 이 솥걸고 아궁에 불 떼면서 밥벌 때니까 아주 특이하게 꿈에서조차 만날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회상. 자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온 아주 특별한 재회. 주무실 때만 불어놓고. 아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이제야 마음껏 목 놓아 불러보는 송해의 애끓는 사모곡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해입니다. 모든 만물이 푸르름을 자랑하면서 활개치는 실록의 계절이 옳습니다. 6월 달이죠. 6월만 되면은 저는 자꾸 6.25가 생각이 나고 6.25가 다가올수록에 밤이면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이 많습니다. 아마 저뿐의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6.25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해마다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저 개인의 입장으로 볼 적에 고향이 그리워서 그렇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어머님 품속이라고 그러죠. 정말로 이리 돌아눕고 저리 돌아눕고 또 돌아누워도 고향 생각은 떠나질 않습니다. 그립고 그리운 세 글자 우리 어머니. 어머니의 성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평소에 말이 없으시고 그저 자식들 위하는 것이 평생에 할 일로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황해도 재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정말 꿈에도 잊지 못하는 고향. 아울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그 생굴을 좋아하셔서 그 생굴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리에다가 받쳐서 물을 빼느라고 갖다 놔두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돌아서면 몰래 제가 그 생굴을 좋아해서 얼른 쥐어다 주머니에다 넣고 도망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입니다. 그걸 그렇게 맛있고 돌아와서 시침을 떼려니까 어머니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요 다음엔 어머니 나 좀 주세요 그래라 하고 넘어가시던 어머니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장난이 심하고 개구쟁이가 돼서 우리 어머니께서 다른 형제보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저한테 줬던 깊은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 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여유가 만만해도 오늘을 남길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냐 그러고 나와주세요. 네, 송혜 선생님의 그 어린 시절 회상과 함께 여유만만 이렇게 시작해봤는데 오늘 여유만만은 정말 6.25 전쟁으로 가족도 고향도 모두 잃어버려야 했던 아픈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송혜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맘때가 되면 네. 마음속에 회한이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또 살아나와서 네, 내일을 뭐 이제.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만은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압니다. 그럼요. 물론 해가 가고 또 해가 바뀌고 세월은 흘렀지만은 생각해 보면 또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그렇죠. 고향이고 어머니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선생님 그 6.25 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보통 이게 전쟁이 일어날 왜 그 분위기, 뭐 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그 조짐이 좀 보였었나요? 그 뭐 당시에? 전혀 세상이 몰랐던 거 아니겠어요? 응. 특히나 뭐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참 학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전혀 몰랐고 다만 그 조금 그 주위 생활이 좀 수상해 들어간다. 네. 또좀 그 백성들을 다루는 것이 좀 모질어진다. 뭐 이런 거는 뭐 알았을지 모르지만 네. 전혀 모르는 가운데 터진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막상 딱 전쟁이 나고 그때 이제 기억은 생생하게 지금도 나시나요? 뭐 그렇습니다. 그게 뭐 처처분분히는 생각이 안 나지만은 네. 어쩐지 세상이 어수선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분위기가 무슨 달라지죠. 뭐. 네. 네, 네. 사람들의 생활 바라보는 상태 이게 전부 다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를 몰랐죠. 처음에는 전쟁이라는 걸 몰랐어요. 뭐 전쟁이라는 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총소리 나고 싸움은 붙었구나. 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어디하고 싸우고 어디서 어디를 밀었느냐. 뭐 이걸 전혀 가리지 못하는 가운데 뭐 거의 2, 3개월이 갔을 것 같아요. 네. 직접 네. 교전을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그 말하자면 밀려가던 이제 말하자면 아군이 공격을 해오니까 밀려가던 그 패잔병이죠 말하자면 예, 예. 네. 인민군들이 밀려갈 때 또 따라가고 또 밤에 약탈하러 나가면 쫓겨나고 네. 이런 상황이 그냥 수없이 반복이 됐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총 쏘고 받고 뭐 옆에서 친구들도 넘어지고 뭐 그런 상황을 네. 겪었지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언제 그렇게 고향을 그럼 떠나게 되신 거예요? 막 교전도 하시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 해가 나와서 뭐 얘기하고 모두 그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30한 7, 8년 만에 처음 예. 강추위가 오고 눈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저희들 나올 때는 한번 계곡에 빠지면 예. 올라갈 수가 없어서 서로 새끼줄을 메고 나왔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 계곡을 넘어 빠졌다 올라오고 이러고 나왔죠. 그래서 뭐 그 나무 받는 건 그냥 보통 받는 거고 예. 졸다가. 예. 네, 그래서 그날 제가 생각하기에도 눈이 많이 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니 근데 그 피난을 혼자 떠나신 거예요? 아니면 가족들하고 다 같이 그렇게 일단 12월 그 3일에 떠나실 때? 예. 그때 이제 그 전에는 그냥 그 약탈하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 인해 전술 쓰는 게 뭐냐면 어둑어둑해 가면 우리 동네 그 옆에 보면은 구월산이라고 유명한 산이 있어요. 구월산 유명하죠. 예, 구월산 유명하죠. 구월산 부수. 예, 네. 6.25 때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숨었다가 그 인근 마을로 나오는 거죠. 네. 호적 불고 북치고 꽹가리 치고 뭐 난리쳐요. 어둑어둑해지면. 예. 그럼 쟤들 나온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다 나가. 그 옆 동네로 도망갔다가 한 이틀 있다 약탈해 간 다음에 가고 그랬는데 그걸 한 대여섯 차례 하다 보니까 처음에 두세 번은 또 소리 나면 또 오겠지. 예. 그러면 이제 그냥 자 그럼 도망갔다 올게요. 그러고 한 2, 3일 있다 들어갔으니까요. 네. 근데 막상 나올 때는 그 얘기를 못하고 나왔죠. 그게 마지막인지는 모르고. 네, 그래서 7, 8차례 그런 걸 겪다가 제가 마지막 나올 때 그 마루 끝에 우리 누이 동생이 이제 서 있고 그 앞에 그 마루 기둥에 어머니가 이렇게 서셔서 예. 그 어머니 뭐 쟤들 또 나오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머니 말씀이 얘야 이번엔 조심해라. 아이 뭐 조심 뭐겠냐. 뭐 또 이제 한 이틀 있으면 또 들어오죠. 이러고 나온 게 이제 그 마지막 인사가 됐어요. 아이고. 네. 눈구대 고생하고 이러면서 나와서 이제 그 육로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해주 뒤로 와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바닷가로 가서 네. 뭐든가 좋다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왔는데 마침 그때 임시로 그 말하자면 도지사 군수 임명 받아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참 그때 세월도 받았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피신 가려고 준비했던 배 같아요. 이 양 옆에다가 그 모래주머니 쫙 쌓았고 그 밑을 뜯어져 보니까 그 쌀가마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걸 우리가 그걸 탔죠. 그래 거기까지도 타면서도 우리가 교전을 했으니까요. 뒤에서 쏘고 우리도 바다 쏘고 이러면서 이제 해주 앞바다를 떠나가지고 저가 연평도로 도착을 했죠. 근데 그 연평도라는 데가 뭐 금방 뭐 이게 작대기 짓고 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배를 가지고 총탄을 피우면서 나오자니까 서로가 피하고 뭐 위험한 피하니까 네. 죽는 거니까 맞으면. 네. 그 연평도에 왔을 때는 그 뭐 저도 어린 시절이지만 깜짝 놀라게 난 그렇게 큰 군함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도 뭐 지금은 알죠? LST라고 화물선 있어요. 네네. 네, 미국 LST. 화물선. 예. 그거 정말 크죠. 그죠. 예. 저기 보는 산이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와 보니까 그게 배인데 피난민들이. 거기다가 벌써 망을 씌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그 부두에 도착하니까 그냥 전부 안내해가지고 그 망을 타고 그 배를 탔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게 LST 호야. 네. 화물선. 네. 그러니까 그걸 마침 거기서 만났죠. 근데 예.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유엔군의 작전이겠죠, 그게. 12월 며칠이면 저 위에서부터 비난이 나올 테니까 연평도 도착하는 게 언제일 거다. 거기다가 그 대놓은 것 같아. 뭐 나중에 그 실제로 맞았지만은 그래서 그때도 뭐 어린 생각에도 야, 이거 참 철저하다는 걸 생각했는데 그리고 한 30여 명이 같이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다 새겨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을. 일행들을. 일행들을. 아유, 예. 한게 얼마나 탔냐고 보니까 한 4천 명 탔다 그래요. 그 배. 뭐 그건 뭐 4천 10,000명, 7,000명 탄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그 LST를 만나서 다행히 그 시간차가 많이 안 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배가 떴는데 배 뜬 다음에 온 분들은 참 저보다도 더 불행하게 됐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를 타고 그러면 어디로 가시죠? 교전 상태에서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연평도 배를 타셨는데 그 네. 배를 타고 그럼 어디로 가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어디로 가는지. 예, 뭐 배도 크고 네. 네. 통역하는 사람도 없고 예. 말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망망대해를 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제 어딘가 육지가 좀 나와야 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갔는데 결국은 그 가서 도착한 데가 부산이에요. 네, 부산을 거기서 오는데 예. 그렇게 지루함을 느끼면서 왔어요. 그렇죠. 얼마 오래 만에 걸리죠. 도착하셨어요? 한 3일 내지 4일 걸린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끼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먹을 거 뭐 이런 거. 그죠. 배 그게 위에서. 제일 걱정이죠. 사람은 그냥 새카맣게 탔는데 뭐 아무리 봐도 그 먹을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식량을 싣긴 싫었대요. 나이 들으니까. 예. 그때 그 식량이 뭐냐면 알랑미. 아시죠? 알랑미. 그 불불불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근데 그 배급으로 줄 때. 근데 그거를 산더미 같이 실었는데 그거를 실었지만은 그 밥을 지을 때가 있네. 그렇죠. 그 많은 숫자를. 그래서 뭐 어디서 조금 재수가 좋아서 얻어먹는 건 얻어먹지만은 근데 사람이 이 참 이제 궁중통이라고 머리를 쓰자라니까 어디서 줄이 나왔는지 그렇게 줄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무명 허리띠 같은 거 메고 다니고 뭐 이제 목도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천으로 그걸 다 갈갈이 찢어가지고 네. 거기다가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 자기네들 먹고 버리는 깡통 규탱이를 뚫어서 매가지고 그 배전으로 한 30-40m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바닷물을 떠올려서 예. 거기에다가 알랑미를 넣어가지고 그 깡통을 탈케해서 먹으면 소금 먹는 거죠, 소금. 네, 그거 뭐 아마 3일간에 아마 서너 끼 먹었을까 그럴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도착했는데 예. 부산 딱 도착해가지고는 정말 야 이거 이제 살았다. 우리 동네가 어디냐. 그런데 거기서 방향 알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거기 하나 돌아왔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서 부산서 저는 군으로 입대했어요. 대로요. 아니 왜 바로 이렇게 군대를 좀 이렇게 살 길을 찾아보시지 않고 왜 군대로 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군에 가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부두에서 내려서 시키는 대로
대열 지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예. 가면 평민들도 가운데로 막 지나가고 예. 우리 큰 길에 그냥 무슨 열이 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따라 갔는데 가서 도착한 데 보니까 그거 훈련소야.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입대가 되고 자동으로. 예. 그때가 선생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 때? 뭐 23 넘어갈 때니까요. 뭐 한창 뭐 할 때죠 뭐. 한창 때 장정이네요, 장정. 네. 예, 그럼요. 집도 가족도 고향도 다 잃어버린 선생님. 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참 기구한가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뭐 이게 왜 기구냐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네. 어떻게 하면 고향을 다시 가서 우리 어머니 좀 만나나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날을 보내는데 사실 뭐 사람 산다는 게 이게 뭐냐는 생각도 안 나요 그때는. 그때 한참 그 뭐 펄펄할 때인데 뭐 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그냥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 받으니까 네. 말하자면 일부러 그렇게 헐레도 안 됐겠죠. 정신을 빼려고 그렇게 일부러 헐레도 안 됐을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그냥 교전하면서 배 타고 나와서 그냥 이렇게 타고 연겨 타서 그 배고프고 뭐 먹을 거 없는 데다가 와서 부산선 내려 가자마자 그냥 막 그러니까 훈련시켜 보니까 네. 그냥 정신없이 간 정신없이 거죠. 그냥. 살기 네. 위해서 그냥. 뭐 오늘날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내일 모레 또 어머니를 만나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이 그렇게 가시밭길을 가다가도 조금 평평한 소리길을 만나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반에서는 그 전문학교가 이제 2년 내지 3년 아닙니까? 최신학교가. 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3개월에 뛰어 그거를. 그걸요? 예, 모든 학과 과정을. 그러니까 그 통신학교에서 저는 무슨 과로 갔냐면 무선통신. 무선통신. 예, 유선이 아니고 유선은 뭐 보니까 줄 가지고 하고 가설, 예. 무선은 둘이 기계만 가졌는데 통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 지원하는데 저기다. 네. 그래서 무선통신을 지원했더니만 그게 어때 적중해가지고 그 1분간에 120자 정도 쳐야 졸업해요.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 나와 그러면 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21, 2, 3 요 사이가 뽑혔으니까 그렇지 5, 6, 7은 다 그냥 일반병으로 나갔지 뭐. 예. 뭐 그때 한참 우리가 소모품이라는 얘기까지 썼습니다만은 정말 다 뭐 거짓나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졸업하고 나니까 성적이 또 아주 괜찮아서 네. 바로 배속을 육군본부로 배속을 받았어요. 본부에. 여긴 박수 한번 쳐줘야 돼 그때. 아니 옆에서 같이 교육받은 생도들이 박수 쳐줬으니까. 예, 예. 우리 군법으로 갈 때. 예. 그거 그렇죠. 부러워서. 예.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술도 기술이지만 전쟁판인데 그러니까요. 전선으로 안 가고 육군본부 가니까 저건 참 다행인 거죠. 예. 살았다. 그 생애의 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우끼리도 눈물 흘리고 박수 치고 그랬죠. 그래갖고 선생님이 거기 군내에 가셔서 이제 통신병과를 받으셔서 통신병으로 계시다가 휴전 소식도 또 직접 또 알리셨다면서요. 네, 휴전전벌 우리가 쳤어요. 아, 예. 바로 내가 쳤습니다. 또 하나는. 야. 그러면 나 혼자 치는 데만이 아니니까 각 전선에 다 쳤으니까 네. 내가 담당했던 전선에는 제가 쳤어요. 네, 네. 근데 그 이제 육군본부 수신소에 가면은 암호실이 있고 네. 수신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전문이 암호실로 도착해서 거기서 평문이 암호로 바뀌어서 네. 이제 그 그렇죠, 수신소로 오죠. 예, 그러면 예. 여기서 타전을 하는데 그 전보에는 그 전보명이 있어요. 네. 보통 전보는 이 규택이 맨 위에 보면 비읍을 써놨어. 비읍. 이거 보통 전보다. 보통, 예. 뭐 그다음에 긴급 전보. 예. 네. 기역을 딱 기역. 써놓고 한 거는 긴급 전보인데 이 긴급을 요한다. 네. 그러니까 조금 급한 거. 그다음에 오를 적은 게 있어. 오. 네. 오. 이게 이제 그 군사전보인데 그런 전보는 쳐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이제 뭐 오자. 정복국가 제1의 비밀 전보니까. 네. 그 딱 보니까 전보명이 오인데 우리끼리도 수근수근했으니까 네. 못 봤으니까. 네. 하면서 이게 무슨 종류냐.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병사들끼리니까 암호실이 아래 우층에 있으니까 좀 통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내려간 게 뭐냐? 국가 이제 그 군기 정보다. 네. 그래서 뭐 낭주 전보다 타진하고 낭중해야 한 거지만은 휴전 전보다. 아, 휴전.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네. 제 생일이 27일이에요. 그래도 안 잊어버린다고. 7월 27일 22시를 기해서 모든 전선의 전투를 중단한다. 야, 예. 밤 22시. 10시에. 예. 그걸 우리가 쳤죠. 역사적이네요. 그러면은 휴전 정부까지 치셨으니까 사실은 이제는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요.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죠. 아유 몰랐죠. 아유, 정말 꿈에도 몰랐죠. 뭐 그때 그 전보를 치고 뭐 수군수군 하면서 서로 야 휴전이다 말이야. 이제 전쟁 끝났다. 이제는 간다. 넌 고향이 어디냐? 난 어디다 뭐 이러고 야 우리 저 같이 가자 뭐. 오늘까지 올 줄은 정말 몰랐죠. 야, 그러니까 아직도 휴전 중이니까. 아 그러면요. 아직도 휴전 중이니까. 그러면은 그때 재령 떠나서 네. 고향 떠나서 어머님과 이제 이별하신 지가 올해로 한 몇 년 정도나 되신 거예요? 뭐 금방 나오죠. 뭐 그 1950년 그러니까 12월 그죠? 달이니까 예. 51년 전쟁 3년 하고 그러면 62년 정도. 10년이 넘었네. 62년 되죠. 야, 정말 엄청난 세월인데. 그리고 사실은 정말 헤어질 줄 모르고 잠깐 옆 동네 갔다가 다시 들어간다고 한 오겠습니다 건데 하고. 그러면요. 이렇게 완전히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 꿈에도 생각을 못 하고 뭐 전 지금 생각해도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님한테 네. 좀 인사라도 다르게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너희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좀 끌어안고 그 난 오빠는 갔다 올 테니까 좀 어머니 잘 모시라라고 했을 텐데 예, 예. 뭐 그냥 그거 다 생각 못 했으니까요. 근데 누이 동생 얼굴이고 또 어머님 얼굴이고 이렇게 생각 나세요? 또렷하게? 근데 그게 뭐 얼핏 생각 이렇게 누워서 생각하면 이쪽만 생각나다가 또 이쪽으로 누우면 이쪽만 생각나는 것 같고 예. 근데 그 완전한 생각이 점차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그 이 세상 천지에 저렇게 인자하고 뭐 저렇게 참 보기에도 소담스럽고 뭐 자식이 엄마한테는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 참 우리 어머니가 저랬었나 하고 느낀 거는 그냥 딱 꿈에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제요? 설레이는 마음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됐죠. 예. 그래서 그 금강산 관광 첫 배를 탔어요 제가. 그때 정말 참 정말 역사가 바뀌고 그냥 이 갔다 오면 남북이 하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 배가 저 동해에서 떴습니다. 동해. 네. 동해 묵호죠 옛날에. 묵호항. 예. 묵호항에서 떴는데 그날 저녁 6시에 잠깐 묵호항 하늘이 전부 헬기로 데폈어요. 아, 예. 역사적인 일이니까. 그렇죠, 그게. 예. 그때는 육지로 못 가고 배로 가는데 묵호에서 이제 뭐 쭉 군사 분계선까지 나와서 바다로 네. 거기서 북으로 꺾어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가 장전항이면 네. 여기서 서서 기다리면 장전항에서 예인선이 나와서 아. 우리 데리고 들어갔다고. 네. 예. 그러니 시간적으로 그 얼마나 소모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 그때 가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는 여기서 어머니도 보지 못하고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되나보다 하는 게 뭐냐면 그 현철 씨가 저 동행을 했어요 그때. 네. 그 배 안에서 노래자랑을 만들기 위해서 가수분이 몇 분 탔는데 자꾸 오셨습니다만 정주영 선생 일가가 다 탔어요. 한 분도 안 빠지고. 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3일인데 네. 2박 3일인데 저하고 조선일보 기자가 3명 가는데 그분들하고 안 내려주는 거야. 왜요? 하선을 못해. 그러니까 입국을 못하네 저쪽에.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는 뭐 손바닥 안에 있는 거 같지 않겠어요? 저쪽에서 그런 학교 다니다가 체제 싫다고 이쪽으로 나와서 네. 여기 와서 가만히 있은 거 아니고 애망총 가지고 쐈다. 그냥 반역자 중에 1호 반역자지 제가. 뭐 그런 뭐 이제 꼬리표 하나 붙어가지고 예, 내리지도 못하고. 뭐 하선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그냥 배에서 묵었는데 마지막 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뒷마무리에 인사는 정말 사람 이 마음 참 간 빼가게 합니다. 네. 참 그동안에 얼마나 불편하셨냐고. 이제 내일 이제 가시는데 저희들이 너무 미안하고 아쉬워서 관광을 오늘 잠깐 시켜드린다. 그래서 11월 달에 갔으니까 11월 달에 금강산은
개굴산이 돼서 볼 게 없대요. 네.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개굴산이다. 여기 바위만 있다. 네, 네. 그러면서 관광을 이제 4시간 동안에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이틀 한 거를 우리는 4시간에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기자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쭉 돌다 삼서남이라는 요 계곡이 하나 있어. 바위가 3개가 딱 서 있는데 참 뭐 신기해요. 삼서남을 지나면 거기가 만물상이라고 있어요. 만물상. 그런데 만물상 바위가 있는데 아주 신기해 들어가면서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정원한테 이 만물상 바위는 왜 만물상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거요. 그거 궁금하죠. 그거 궁금하다고. 이 안에서 그냥 뭐이든 다 마음에 있는 거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거 볼 수가 있느냐? 있다고 그래. 그리고 근데 지금 어머니 집에 못 가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냐고. 그러면요. 네. 그래? 그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조용한 마음으로 어머니 3번 세시고 눈을 뜨면은 어머니 오십니다. 그런 거예요. 난 진짜 이 사람들 참 별 술술 다 쓰는구나. 아버님 지금 봐도 뭐 바위밖에 없는데 뭘 해보시라요. 정말 제가 그 마음을 다 모아서 합장을 하고 눈을 감고 어머니 아마 3, 4초 지나갔을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딱 떠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을 내 보질 못한 거야. 그냥 그 캔둥했던 어머니 얼굴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살펴볼 겨를도 없이 어머니 하고 그냥 엎드려서 절을 했지. 저러고 그게 한 2초나 돼요? 보니까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그 안정원한테 이거 정말 내가 봤느냐 뭐 보였어요? 보였는데 사라지셨다. 그러니까 정말 본 거냐? 내가 물어보니까 그거 보셨잖아요. 봤으니까. 그러고 사라지고 이 시간까지 안 세상에. 오셨다. 근데 그때 어머니를 보고 펑펑 울었다고 얘기를. 아니 뭐 한없이 울었죠. 뭐 그때 뭐 그런 거는 정말 그 안내원이 와서 동정할 정도로 안내원이 거기 둘씩 꼭 댕겨요. 남녀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때도 그쪽 남자 안내원은 벙어리 장갑을 꼈더라고. 벙어리 장갑 있죠 이게. 네. 그걸로 내 얼굴을 닦아주면서 이제 한번 보셨으면 자꾸 보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모습이 여기 스타디오 안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분간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그때 뭐 순간적으로 정신력으로 뭐 그런 게 좀 보이는 보일 게 수 있는지 네. 너무 긴장했다가 딱 뜨니까 보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이 시간까지 그 순간밖에는 못 뺐어요. 우리 어머니 야속한 분이야. 네. 좀 오시면 좋은데. 어머니 그 어떤 유품이나 사진 그런 뭐 이런 거 품에 지니고 계시던 거 그런 거 전혀 아니 뭐 그런 결혼이 있었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뭐 한 이틀 있다 또 올게 그러고 나왔는데 뭐 가지고 올 생각이 없었죠. 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없고. 예. 그 어렸을 때는 뭐 장난삼아 그림도 좀 그린다고 그러고 노래도 한다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네. 한만 요새 장난 좀 해봐도 모습이 안 나와.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송혜 선생님께서 그토록 그리워하시는 우리 어머님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 어머님 한번 그림으로 아마 떠올려 보기 위해서 그렇군요. 저희가 모셨습니다. 화가 송준일님 모시겠습니다. 아유, 어서 아유,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악상만 하세요. 네. 악상만 아유, 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좀 아유, 그려. 저 송씨세요? 네. 아유, 저 간머리 밑에 나무 목이면 종씨입니다. 네. 어디 송씨신가요? 은진 송 씨. 은진이면 동성동본이에요. 이따 말씀 좀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시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머니 얼굴 나오시겠다. 여기 앉으시고. 네, 60년도 더 된 그 어렴풋한 기억을 바탕으로 또 어머님 얼굴을 지금 그려내려고 하면은 사실 어려움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요. 선생님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좀 이렇게 좀 묘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좀 떠오르시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우리 어머니는 우리 백이민족이라고 그래서 그러지
늘 그렇게 흰 옷을 잘 입으셨어요. 치마 저고리를. 네. 그러시고 아주 특이한 게 그분은 머리 수건을 자주 쓰셨습니다. 아, 머리 수건을. 평생 쓰고 계시다시피 했어요. 네. 주무실 때만 풀어놓고. 그게 일을 좋아하셨다고. 네. 근데 우리 황해도 그 여자분들의 머리 쓰는 수건은 아주 그냥 청결하게 접어요. 네. 예. 청결하게 아래비를 접어가지고 이마에 올려서 각을 딱 세워가지고 뒷각을 쳐서 끌어 넣어가지고 시범을 좀 보여주시면. 그래요. 예, 맞네. 이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예.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이렇게. 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각을 세워서 이게 정면이 되겠다. 어머, 예, 그렇게. 이렇게 쓰시는데 네. 정말 모양이 나요. 근데 이게 뭐 꼭 무슨 그 요리하시는 분 이런 분 있으신 것 같은데 꼭 그 작업하면서도 어머니는 요런 각 세우는 이런 걸 수건을 쓰셨어요. 선생님 조영구 씨 한번 씌워봐 주시죠. 그죠? 네. 써볼래요? 네, 한번. 머리가 나보다 적어서 좀 쑥 들어갈 것 같다. 자, 근데 옛날에는 뭐 여자분들이 옆머리가 많이 나오니까 예. 이쁘죠? 이쁘죠? 이거 그게 아니, 북경반점인데요, 북경반점. 아니, 저는 무슨 배 타고 바다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예. 좋죠. 예. 뱃사람 느낌. 항상 쓰고 이렇게 이런 일하셨군요. 이제 모자 흰 머리 수건을 이제 많이 쓰시고 선생님, 얼굴형은요? 얼굴형이 이렇게 조금 네. 동그스름한 쌍꺼풀이 얼굴형. 있으신지 아니면 네. 코가 좀 뭐 이렇게 네, 뭐 우리 어머니는 제가 생각해도 귀가 굉장히 두툼하십니다. 귀가 두툼하시고. 두툼하시고. 예. 우선 이렇게 딱 보면은 우선 첫눈이 귀로 가요. 네, 그러시면서 이제 그 눈이 아주 부시게 둥그러시고, 예, 눈이 동그라시. 눈이 뭐 눈썹이 동그러시고. 굉장히 진하시고, 눈썹이 네. 그리고 좀 편은 둥그러신 편이고, 네. 뭐 제가 이렇게 좀 좋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양반이 그때 뭐 이 솥걸고 아궁에 불 떼면서 밥할 때니까 꼭 저를 그 밥 지실 때 그 옆에다 앉히셨어요. 이렇게 앉혀놓고 제 기억에 제일 그분이 저를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요새 수삼 있죠, 수삼. 수삼. 예. 수삼을 썰어가지고 양재기라고 그러잖아요, 양재기. 네. 거기다가 이제 꿀을 넣어서 바글바글 할 때 그 수삼을 넣어가지고 숟갈로 달달달달 볶아서 네. 그거를 이제 먹으라고 이제 주는데 암만 수삼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막 먹었겠지만 어릴 때 쓰잖아요. 그렇죠. 쓴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네. 막 투정을 하던 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아마 그걸 그때 저한테 자꾸 먹여준 거는 좀 오래 건강해라 그런 뜻도 계셨겠고 예. 그저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해야 내 일이 잘 풀린다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형보다 동생보다 많은 사랑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했죠. 사실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뭐 삼남매 얘기를 했습니다만 11남매를 두셨답니다. 네, 근데 우리 형님 다음에 저하고 그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 안에 이제 잊어버리고 둘, 셋. 그리고 저하고 또 너희 동생 사이에 또 잊어버리고 동생들을.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중간 딸이가 귀했던가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를 많이 위하셨구나. 네. 그리고 뭐 형은 성격도 무뚝뚝하고 말도 잘 안 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부침성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빨리빨리 그리고 뭐 이러고 이제 뭐 얻어먹고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밑에 동생은 어리고 그래서 아마 중간 정이 많이 왔는가 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 그렇게 좋은 걸 이렇게 먹여주셔서 86세에도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건강하게 진행하고 그러니까요. 잘하시네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근데 네. 그 선생님 해주 음악전문학교 성악과를 다니셨어요? 그땐 뭐 음악 전문학교라는 게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해주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좀 다녀서 그 백곡집이라는 노래 책을 끼고 다니면서 뭐 동네방네 떠들고 그래 아주 좀 부산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뭐 하여튼 재능도 많으시고 좀 끼도 있으시고 어릴 때 노래도 굉장히 잘하셨었나 봐요. 아니 노래 어릴 때 노래 소리 크면 노래 잘한다고 그러죠 뭐. 그렇죠? 선생님 지금 그 어머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계시니까 네네.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노래 이렇게 하나만 조금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머니
그렇죠. 뭐 이 시대 따라서 뭐 어머니에 대한 노래도 많이 변하는데 보면은 이제 그 가고파라는 노래가 있죠. 가고파. 네. 예. 그게 그쪽에 백곡집에도 그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김동진 선생이 그 곡을 만들고 그분이 거기서 교수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한 그 가고파라는 노래 중에도 네. 말하자면 고향 얘기, 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머니 한국말 좀. 뭐 이거 지금 내 목소리가 이렇잖아요. 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박수 쳐야 돼요. 제가 가고파. 네. 가고파 예, 그거 많이 고향의 불렀어요. 가고파. 그러니까요. 예, 하는. 네. 근데 제가 뭐 관심은 노래 꽤 해요. 근데 아, 오늘 굉장히 뭐 잘하시네요. 예, 아주 좋은데요. 네. 근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조금 더 좀 자세히 여쭙고 싶은데 진짜 얼마나 그게 기억이 좀 아련하시겠어요. 송 선생님 그림 그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충분히 이 정도 도움이 기억만으로도. 되겠어요? 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세요.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게 아버지를 더 닮으셨어요? 어머니를 더 닮으셨어요? 아유 뭐 벌써 물어보면 어머니죠 뭐.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어요. 생각해서 어머니 어머니를 그리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어머니 닮았다고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 왜 어머니 닮았다고. 그때 그 마을 일행들하고 네. 그 왜 잠깐 피신하실 때 그러고 나서 어머니 못 뵌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예. 마지막에 어머니가 가실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나요? 저하고 해질 때. 예, 마지막. 예. 그러면 그 너희 동생이 이렇게 저 뒤에 서 있고 어머니가 그 바로 기둥에 이렇게 기대셨는데 네. 그냥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자꾸 생각을 해보면 그 기둥을 이렇게 이제 한 손으로 예. 이러고 그 한 손 얘야 그 이번에는 조심해라. 이번에는 조심해라 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안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무슨 그 어머니한테는 무슨 영감이 오셨던지 그러신가 간에 보네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집에서 이렇게 앞에서 어디 가면은 좀 멀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안 드신 상이야. 네. 예, 그때 모습이. 그때 모습이. 예. 네.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알았더라도 네. 네. 제가 거기서 뭐 어떤 좀 반대쪽으로 무슨 일이 생겼더라도 어머니 옆에 있었을 걸.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운명의 발자지요. 뭐 또 어머니께서도 거기까지 오셨으면은 뭐 이번에는 가지 말고 저 뒤에 좀 숨어라 그러실 텐데 네. 네. 그 말씀도 안 하셨고 해서 뭐 이게 얘기니까 그렇지 정말 이 순간에 이 시간에 그 순간이 다시 온다면 전 뭐 총이 있든 뭐 있든 어머니 어떻게 하겠어요? 네. 네. 예. 그렇게 혼자 되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신 세월을 돌이켜 보시면서 정말 유독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어머니 보고 그런 순간이 언제 있었어요? 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순간은 참 많지요. 뭐. 예. 제가 어디 갔지? 우선 뭐 모두 집안에 기뻐하는 명절 때가 되면은 예, 가족들 모일 때. 예. 가족들 모일 때 그렇고 뭐 제일 뭐 얘기를 꼭 해야 된다면 예. 어쨌든 결혼이라는 건 일륜지 대사고 참 가정의 큰 일인데 네. 제가 군에 있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그 순간이 제일 보고 싶었죠. 네. 그럴 때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어머니의 며느리를 네. 그때 제가 봤던 그런 의미나 시선으로 봤더라면 제 앞에서 아마 꼭 좀 끌어안아 줬을 걸 그런 생각이. 그 혈혈 단신으로 오셔서 결혼까지 하셨는데 만약에 어머니께서 며느리를 보셨다면은 그래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칭찬 많이 하셨을까요? 뭐 제가 요새 자료도 먹으니까 뭐 잘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고 나다 보니까 뭐 그쪽도 좀 외롭고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뭐 부모님한테 그렇게 뭐 나는 이렇게 했노라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크게 할 입장들이 다 아니니까 더 생각이 나겠죠. 어쨌든 선생님의 또 어머님께서도 진짜 아들하고 굉장히 또 진짜 허망하게 이렇게 헤어지셔가지고 평생 진짜 가슴 아프게 이렇게 살아셨을 텐데 막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선생님께서도 진짜 왜 장성한 아드님을 조금 먼저 떠나보내는 좀 아픔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건 뭐 여기도 친구입니다요, 나요. 우리 그 아이하고 친구인데. 네. 근데 그게 제가 말씀을 많이 부릴 때 그 어머니들이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너희들도 이 다음에 커서 자식들 와서 키워봐라. 애미만 말 거다. 이러는데 그 놈을 떠내보내고 나니까 그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나를 숨겨지진 못했음 망정 이번에는 조심해라 말밖에 못했느냐고 어머니가 자책을 하실 것 같아. 근데 저를 붙들지 못하고 네. 아마 그런 아픔이라는 걸 공동으로 느끼는 것 같다. 그것도 뭐 세월이 가니까 점차 조금 가셔집니다만은 그 얘기할 때마다 그 어머니한테 지은 죄가 더 커지는 것 같고 네. 네. 너를 잊어버린 것만 해도 아픈데 네. 그거 하나 관리를 못했냐 하면 할 말이 없어. 네. 그렇죠. 어머니가 저를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 하고 넘어가지 뭐. 네.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다들 지금 이렇게 아주 눈물을 뭐, 흘리고 계신데 선생님 평생을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죠? 뭐 이런 아픈 일이 뭐 저밖에 없는 건 아닌데 역시 그 묻혀 있는 기분이지 지금도 뭐 묻혀 있죠 뭐. 또 내가 묻어야 되고 그걸 하나 묻어야 되고. 네. 그럴 때마다 어머니에게 제가 남모르게 이제 큰절을 하고 네. 이제 잘 가꾸지 못하고 먼저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뭐 저 혼자의 얘기지만 사죄를 합니다. 아, 참. 선생님 매일 전국 노래자랑에서 밝은 모습만 봤다가 이렇게 오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지금 많이 송구스러워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뭐 전 그럴 때마다 또 보람을 느끼는 게 만약에라도 이 오신 많은 그 관중들 속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를 보고 위로하십시오. 네. 네? 사람의 마음이란 다 같겠지만은 네. 그래도 돌아서서 한번 다시 생각하면 뭘 좀 줄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직업이 그렇잖아요. 즐거움을 드려야 되고 뭐뭐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아프면은 감추자고 하는데 뭐 이런 날 또 초대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다 감추고 넘어가면 또 모를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비어있던 그 어머니, 부모님의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홀로 이렇게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단단히 무장을 하고 사셔야 됐을 텐데 네. 그때마다 엄마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네. 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가끔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는 정말 3년 계획을 못 세워봤습니다. 네. 3년 계획. 뭐 다 우리 방송인이고 다 이렇게 공감이 가지만 앉아 계신 분들도 뭐 요새 참 새로운 신종 직업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네. 또 특히 저희들이 걸어오는 길이라고 하는 게 참 단명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한 3개월 내지 6개월은 연수 기간으로 그냥 뭐 선배님들 양말 빨아야 되고 속옷 다 빨아야 되고 그래서 이동할 때면 짐벌다리 100개씩 둘러매야 되고 뭐 이러면서 고생할 텐데 그것도 만족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만족하는 사람이 뭐 욕을 하겠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
방송계가 일반화돼서 일반들이 참 우리 그 라디오 시대부터 텔레비전 시대로 오면서 이렇게 많은 호응을 주셔서 이제 그 자리를 하나 이제 얻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春夏秋冬 사계절 따라 개편을 하지 않았어요, 그전에? 예, 봄 개편, 여름 개편, 가을 개편, 겨울 개편. 그러니까 그 개편을 이번에 넘어갈 거냐? 네. 또 이제 어떤 단체로 나가면은 이 단체가 몇 년이 나갈 거냐. 네네. 예. 뭐 이런 게 있어서 정말 3년 계획을 못 세워봤어요. 자신있게.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그렇지만 뭐 아이들한테 좀 꾸준하게 자신 있는 걸 못 보여준 거. 네. 그것도 참 마음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뭐 내 노력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하고 또 마음을 먹으면 또 뭐 행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반에서 보면 뭐 저희 같은 연령 또래 보면은 다들 쉬고 계시죠. 뭐 그죠? 그런데 뭐 그런 가운데 껴서 뭐 얘기 한마디 하고 그분들 좋아하고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 이런 용기를 난 줬다. 네, 뭐 그럼요. 그런 자긍심도 있고 그래서 뭐 열심히 합니다. 앞으로 한 30년 더 할게요. 아유. 참 외람된 질문이지만 선생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확률이 이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 혹시 제사는 지내고 계시는지요? 근데 그 평균 나이가 뭐 122세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요새. 아, 예. 아유, 희망이 있네요. 어머님 살아 계실까요? 아니, 전 지금도 네. 그냥 그 마루 끝에 너희 동생 좀 세월을 갔겠지만 마루 기둥 쥐고 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거다? 지금도 그래요. 살아 계셔서? 네, 살아있어서. 또 지가 그렇게 바라고 있고.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지방에 오래 사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저 인실로에서 장수. 저로 예, 보면 예. 거기 장수 마을도 있고 네, 그래요. 네, 네. 가면은 100세 이상 노인들 잔치하는데 정말 100세 넘으신 분들은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셔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래 산다는 것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지. 예. 그죠? 그럼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은 지근하고 그렇지 않을 바에 뭐 150 살면 어떠?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 지금 어머니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 계셔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어머님 뵈면 뭐 해드리고 싶으세요? 어머니한테 예. 전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 꽉 끌어안고 그냥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그냥 이 볼에다가 뽀뽀 좀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맞아. 뭐 마무리야 많지만 체온고치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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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 북한 공연 가셨던 게 몇 년도였죠? 그 전국 노래자랑 공연 다녀오셨잖아요. 예, 예. 모란봉. 모란봉 네. 네, 그 후에 갔습니다. 네, 네. 한 2004, 5년쯤인 것 같아요. 제 그러니까요. 기억으로. 그런데 그때 그 가셨을 때 고향 소식이나 가족 소식 좀 물어보실 수 없었어요? 네, 저는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네. 거기 갈 때 제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속으로 생각해 어머니는 생전에 안 계실 것 같고 그래도 말없이 서서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 누이 동생은 세월이 흘렀겠지만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한복을 한 벌 가져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조금 개량 한복을 한 벌 이렇게 사실 가져갔어요. 예. 가서 만나본 분들. 근데 뭐 꺼내 보이지도 못하고 그냥 도로 그냥 가져왔습니다만 거기서 받지도 않고 다만 대화가 안 돼요. 일절. 뭐 공연하는 거 여기서 방영했으니까 보셨겠지만 그건 뭐 가서 옆에 섰다 뿐이지 네. 노래자랑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거 성사시키느라고 여기 KBS 협력단에서 한 2년 반 고생하셨다고요. 네. 오고 가고 하고 노래자랑 TV야만 한 수십 개가 있을 겁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사회보는 저도 출연자하고 얘기를 하지 말래는 거예요. 아예. 아예 얘기를. 예. 그럼 난 뭘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사회자가 전성희 씨라고 거기 서열 2번이야. 아나운서. 방송인 서열 2번인데 그분도 저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못하게 해요. 우리 고향에서 30년 송화 사람인데. 예. 그래서 그 여자가 옆으로 슬쩍 지나가면서 예. 아버지 나 고향이 송화예요.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 몰래 얘기하고. 그냥 슬쩍 얘기하면. 슬쩍. 물어보고 싶은 게 아, 예.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그 감시원이 있으니까 얘기 못 하니까. 왜냐하면 저는 물어보고 막 해도 좋지만 그 사람들 불리기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출연자하고도 일절 사전 대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전성희 씨하고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남쪽의 사회부는 송혜입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네. 그냥 들어가라는 게 나보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 뭐로 왔냐? 내가 그러게요. 여기 뭐로 왔냐고. 이 프로는 남한에서 지금 10년 넘어 남북 통일할 때 우리 같이 좀 즐겁게 놀자. 이 전초로 하는 거다. 아니 그거 다 필요 없대. 자기네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갖다 방역만 해요. 그러니까 4박 5일 할 걸 우리 8박 9일 있었어요. 얼마나 초조했는지 몰라. 거기서 나는 없어지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못 하겠더라고요. 뭐 거저럴 게 뿐이야 뻔한데. 네. 평양 노래자랑. 루루라루라수 하얀 저배에 요새와 마을 도새로 나가는 그대가 함께 웃음지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가 그칠 줄 모르는 모란봉. 송희 선생님, 선생도 나이가 많은 것은 이제 금년도 얻게 되는죠. 에이 뭐 그러면 46인데 뭘 또 물어보시나. 내가 나이 한 살 더 하니까 형님이구만요. 아유 그래 한 살이 뭡니까? 46하고 77인데. 아이고 형님 인사 받으십시오. 아이고 네 이렇게 아이 그동안 뭐 아무 탈 없이 건강하셨어요? 전쟁 끝난 지 오래됐고 실향민들도 이제 막 이제 세상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점점 관심이 좀 줄잖아요. 네네. 그게 좀 서글프시긴 하겠어요. 뭐 서글플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부터 뭐 한 7, 8년 전만 해도 우리 1천만 이상 가족이 뭐 이러고 네, 이제 예. 얼마 전에 세상 떠나신 조영식 박사가 그 이제 개회사를 했는데 네. 이제 600만이 그럽니다. 600만. 네. 그래서 400만이라는 분들이 떠났다는 얘기죠. 네. 뭐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좀 재회를 시키려면은 화끈하게 네. 남북이 문 열어놓고 네. 만날 사람들 집 줘놓고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한이라도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제 아니 그림이 좀 완성이 자, 돼 네, 가고 한번 있나 봤- 정말 예, 궁금하네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잠깐 한잔 됐습니까? 선생님 봐도 되나요? 그 일단 저기 눈을 감으시고요. 예. 눈을 그러십시오. 일단은, 예, 눈을 감으시고 어머님을 떠올려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는 어머니 그림입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어머니 이번 말은 꼭 좀 보여주세요. 어머니! 선생님. 예. 우리 어머니가 48쯤 되셨을 때 얼굴이십니다. 야. 아유 정말 뭐 정말 잘 그리셨네요. 예, 선생님. 예. 어머니 좀 닮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 뭐 그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귓밥이 좀 두꺼우시고 네. 눈이 검고 연하시고 예. 눈썹이 자세하잖아요. 인자하시게 생기셨고. 이 머리숱을 보세요. 예, 머리숱. 우리 어머니는 이게 특색입니다. 아유. 선생님하고 닮으셨어요. 예, 선생님 진짜로. 네. 선생님 행복하세요, 그래도? 맞아,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 선생님 어떡해.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어머니 맞아요. 우리 어머니 맞아요. 이거 기둥 옆에 서셨을 때 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꼭 이래서 안쓰러워서 그죠? 너무 안쓰러워요.
좀 안쓰러우시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이번에는 좀 조심해라 하셨을 때 왜 이번에 조심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께 진짜 어머니 바로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좀 한 말씀 좀 건네보세요. 어머니 보고 한 말씀 이렇게. 어머니,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챙겨 먹여서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고마워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꼭 찾아뵙고 효도 한번 오겠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왜 그렇게 한이 많으시오? 왜 그렇게 한이 많으세요? 그 전에 저 보던 것보다 지금 한이 많이 서리셔서 얼굴에. 네. 저희도 사실 그림을 통해서 송혜 선생님 어머님 모습도 같이 뵙고 싶어서 네. 이렇게 또 부탁을 드려봤는데 그렇습니다. 아유, 저희가 그냥 뭐 마음이 참 그냥 너무나 무겁기도 하고요. 또 진짜 송구스럽기도 하고. 예, 선생님 좀 진정이 되세요? 네, 그냥 저는 울고 싶을 만큼 울었고 네.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네. 저하고 똑같이 공감하시는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러니까요. 그저 같이 이해하시고 마음으로나마 크게 효도들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생님은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하실 분이 안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잘 우리 부모들한테 못할 때가 많잖아요, 선생님. 이게 부모들한테 잘 못하고 그러는 분들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실 때는 어떠세요? 세상에 효도라고 하는 건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쁜 세상, 어려운 세상 살아나가기 힘들어서 못했다 뿐이지 효도하겠다는 자식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운하시더라도 부족한 자식들의 효도에 너무 노하시지 말고 쓰다듬어 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하여튼 선생님의 네. 지금 아픔이 사실은 이게 전쟁으로 또 정말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 모든 그 이산 가족의 아픔이기도 할 텐데 정말 머지않아서 또 네. 우리 송혜 선생님의 고향인 그 재령 땅에서 전국 노래자랑 한 번 더 열리기를 예. 같이 기원해 그때 보시죠. 다 모시겠습니다. 정말 다 모실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고향은 참 좋은 곳입니다. 정말 인물도 많이 난 고장이요. 또 풍요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3일 동안 모실 만큼 제가 해놨으니까 네. 네. 오셔서 내 고향 땅에 야단법석 지어놓고 네. 전국 노래자랑 한번 할 때까지 건강하시기 선생님, 재령 바랍니다. 전국 노래자랑 초대 가수는 제가 갑니다. 네. 그래요. 정말 그 6.25 즈음에서 네. 그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네, 굉장히 고생이 많은 분들의 네. 또 희생이 있고 이렇게 정말 쓰라린 아픔이 있었다는 거 좀 잊지 않는 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어요. 선생님 참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80을 훌쩍 넘기시고 90을 바라보시는데도 이렇게 효심이 깊으시고 네.
그리고 또 자식 사랑하는 마음까지 깊으신 선생님 보면서 저희가 많은 반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앞으로 30년도 계속해서 네, 건강하셔야 지금 됩니다. 30년 넘게 지켜오셨으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또 왕성하시고 네. 네, 항상 건재해 주실 것을 저희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저 나이 먹으면 어린애가 된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근데 그거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 생각만 하고 괜히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말씀이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